한국 오프홀덤 정복기. 안녕하세요. 척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거의 2주 가까이 영상을 제작 못했는데 필리핀에 일 좀 보고 왔습니다. 마카오 하늘길은 열릴 생각을 안하고 필리핀으로 눈을 돌려서 여러 사업들을 구상한다고 다녀왔습니다. 홀덤도 거의 일주일가량 쉬면서 가족들이랑 남해도 다녀오고 지인들이랑 등산도 다녀오고 해외도 다녀오고 했습니다.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 한국 공기도 많이 차가워진 것 같더라고요. 며칠 사이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. 한국 들어와서 쉬고 있다가 코로나도 걸리고 해서 정말 푹 쉬었습니다. 홀덤도 거의 안 쳐서 이제 컨디션 좀 돌아오고 다시 출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이게 전업이라서 수입이 하나도 없이 지출만 많았네요. 그래도 오랜만에 진짜 강제 아닌 반강제로 푹 쉬었습니다. 영상도 시간이 없어도 약속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올렸는데 한 번 안 올리고 한 주 한 주 넘기다 보니까 다시 영상 찍는 게 쉽지는 않았네요. 이 구독자분들하고 소통도 잘 못하고 연락하고 만나던 분들하고도 연락 안하고 못 만나고 그랬습니다. 제가 다시 한 분 한 분 연락드리고 안부 여쭙겠습니다. 오늘은 딱히 어떤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아이솔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한국에서 이 아이솔레이션을 구사하는 핸디들이 거의 없는데 외국에서 게임 칠 때는 이 아이솔레이션이 거의 몸의 습관처럼 굳어져서 플레이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하는 핸디들이 좀 잘 없더라고요.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는 이 프리플랍에서 다수의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이 레이즈나 3벳을 통해서 해접 상황을 만들기 위한 액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 초보자들이나 특히 한국 핸디들은 이 프리플랍의 림프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도 같이 림프콜로 팟에 참여한다면 못해도 7, 8명이 플랍을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. 그러면 내 핸드 가치를 하락시키고 핸드 가치별 승률을 따지기 전에 수학적인 확률로만 봐도 내가 이길 확률이 최 15%가 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배팅으로 해접을 만들면 이 수적인 확률만 놓고 봐도 내가 이길 확률은 50%가 됩니다. 림프콜로 플랍을 자주 참여하게 되면 나의 칩이 높게 되고 좋은 상황만 기다리는 전형적인 팻떠먹기 플레이어가 됩니다. 이 팻떠먹기 플레이어는 그날 런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지만 지는 날이 훨씬 많게 됩니다. 하지만 아이솔레이션을 구사하는 플레이어는 프리플랍에서 콜 대신 레이즈나 3벳을 통해 마지너럴 핸드로 참여한 사람들을 폴드시키면서 이 포스트 플랍에서 해접이나 소수의 상대와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플랍에 미스를 했더라도 컴뱃을 통해서 팟을 가져올 수 있고 책과 책 레이즈를 통해서 블러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. 홀덤은 맞춰먹는 게임과 다르게 배팅으로 상대를 폴드시키고 내가 잘 맞았을 때 최대한 밸류를 뽑아내는 플레이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. 그냥 싸니까 팟에 참여해서 하나 맞았으니 턴까지만 볼까 하면서 플랍에도 콜을 받게 되고 턴을 봤는데 내 핸드가 조금 발전하면 리버까지 콜로 끌려다니면서 리버에 뜨면 오버밭해서 상대를 다 폴드 시키고 안 뜨면 무리한 블러핑을 시도하거나 홀드를 해서 팟을 내주게 되고 이런 플레이가 한두 판 쌓이다 보면 한국에서처럼 레이크가 큰 게임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. 10보 11보에서는 이 프리미엄 핸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플랍이 열리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.
좋은 핸들을 가지고도 멀티웨이 상황에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솔레이션 플레이가 꼭 필요합니다. 여러 명의 상대가 싸게 플랍을 본다면 에어라인보다 더 좋은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리플랍의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로 상대들을 폴드 시켜야 됩니다. 아이솔레이션은 프리미엄 핸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블러핑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. 이 블러핑도 상대가 한 명일 때 잘 통하지 3명 이상 되면 모두를 폴드 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보통 아이솔레이션은 캐시 게임과 토너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캐시 게임보다는 토너에서 좀 자주 사용합니다. 일반적으로 토너먼트에서는 쇼스택 핸디가 림퍼들을 상대로 아이솔레이션을 하거나 루즈한 상대로 팟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주 하는 플레이입니다. 그에 비해 캐시 게임에서는 좀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그 스택 자체가 블라인드 대비 딥스택 게임이다 보니 이 커넥팅 카드로 플랍을 보고 운영하려고 하는 플레이어들도 많습니다. 하지만 한국 캐시 게임은 보통 딥스택 게임과 달리 이 오픈 레이즈 대비 스택 사이즈가 딥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토너의 성격을 더 많이 가졌다고 봐야 합니다. 그래서 한국 오프에서는 더욱더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구사해서 이 림퍼들을 폴드 시키고 해접으로 가서 팟을 가져올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. 내가 아직까지 한국 오프 홀덤에서 좀 초보고 승률이 안 나올 때 무작정 타이트하게 핸드레인지를 좁혀서 플레이를 해야겠다, 넛 플레이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게임에 임하기보다는 오늘부터 아이솔레이션을 몸에 익혀야겠다, 한두 번 해보고 안 먹힌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 몸에 익혀서 팟을 가져오고 승률을 조금씩 올리다 보면 이 실력이 상승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짧게 아이솔레이션 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초보자분들하고 레귤러 분들하고의 차이점이 배팅과 스택에 있습니다. 그 테이블에서 실력자의 플레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참여하는 팟에는 항상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로 해접을 만들고 좋은 포지션에서 운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무조건 타이트하게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. 내가 먹을 수 있는 팟에서는 확실히 먹어주고 내가 주도권이 없고 포지션이 안 좋을 때는 좋은 핸드도 폴드할 줄 하는 게 필요합니다. 저도 이렇게 영상 찍은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플레이 중간중간 잘못된 플레이를 했을 때 핸드폰을 열고 기록하면서 여기서는 내가 잘못된 플레이를 했고 뭐가 잘못됐는지 기록하면서 반성을 합니다. 꾸준히 노력하면 실력은 반드시 상승하게 됩니다. 나의 플레이에 잘못된 점을 고치지 않고 그 플레이가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몸에 배어서 고쳐지기도 쉽지 않습니다. 이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